양봉 교육의 중심 박종규 양봉TV 박종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3월 하순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2월달에 한파와 폭설, 3월달에 한파와 폭설, 정말 우리 양봉에게는 이런 이상기후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벌들은 꿋꿋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벌이 잘 안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요소에서 꿀벌을 잘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행히 전 농가가 다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기후 변화, 이변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요 3월 하순 양봉 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 2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경영체 요건 강화라고 타이틀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할 것 같아서 점점 이제 강화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느냐? 앞으로 신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도 갱신을 하게 됩니다. 3년 만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이 2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양봉 농가 등록이 되어야 있어야 됩니다. 등록증. 이거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년에 봉산물 판매, 봉산물이라 그러면은 벌에서 나온 물질, 꿀,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화분, 벌 분양, 그 외에 소득된 금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판매된 금액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뭘로 하느냐? 통장에 찍힌 금액이나 또는 단체한테 판매된 기록이나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증 있는 분에게 판매된 기록,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입증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또 우리 품질관리원의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고 불이익에 당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라는 겁니다. 요것도 3년 만에 한 번씩 갱신하는데 그때 딱 해야지 되는데 혹시 기간 놓쳐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 나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품질관리원에 전화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금밀초라는 식물을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먹거리에 대해서 부족해도 그렇다. 즉 영양실조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식물은 금밀초라는 식물입니다. 단연생 식물입니다. 원래는 꽃이 예쁘게 피었다가 겨울에 동면했다가 뿌리로서 동면했다가 또 내년 봄 되면 또 이렇게 피는 이러한 금밀초라는 건데요. 이 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름에 개화되는 달맞이 꽃을 개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금밀초가 바로 꿀이 쏟아지는 식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7월달과 8월달 이때 무밀기에 또 개화가 되다 보니까 이때 벌에게는 큰 먹거리가 된다. 우리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해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양봉장 주변에 아니면 밭이 많이 있으면 밭에다 이렇게 심으시게 되면은 또 벌에게는 아주 유익한 그런 식물이 아닌가 싶어서 소개를 드리는데 파종이 이제 3월달과 4월달 지금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 적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 파종을 해서 무밀기에 7월달과 9월달 사이에 약 50일에 60일간 또 개화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꽃이 피우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벌에게는 유익한 그런 식물입니다. 이 씨앗은요, 씨앗을 구매를 해서 하시면 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은 금밀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씨앗 그 종자를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판에 부어 가지고 모종을 하셔도 되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셔도 되고 이런 거니까 아마 모판에 부어 가지고 모종을 하시면 더 잘 될 겁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굉장히 잘 번집니다 이게. 그래서 양봉장 뚝이나 쭉 여러분들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심어 놓으시게 되면은 아주 시각적으로도 보기도 좋고 또 꿀을 얻어서 좋고 벌에게도 굉장히 유익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3월 하순 양봉 관리
교재를 중심으로 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없는 분들은요, 본 주황으로 전화 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99페이지입니다. 사물 하순 양봉 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한 6줄 정도만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칩의 벌을 깨우면은 하면은 3월 말 첫 출방을 출방이 이루어진다. 일벌의 봄벌 깨우기 후 출방까지 대략 21일 정도 소요되므로 계산해 보면은 3월 26일 첫 출방을 맞이할 수 있다. 3월 26일 첫 출발을 한다는 것은 경칩 때 깨우신 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2호 초에 계신 분은 이미 증소가 들어갔습니다. 요 제일 늦게 깨웠을 때 이렇다 하는 걸 갖다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부터는 벌을 불리는 작업이 주요 핵심이다. 지금부터 아마 벌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그런 시기다. 알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증소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고 제가 판서를 하겠습니다. 증소는 즉 소비를 공소비 말고 증소를 산란한 걸 안쪽으로 넣어주는 걸 증소라고 합니다. 자, 저스러운 바와 같이 축소는 빠르게, 증소는 느리게. 축소는 약하다 그러면 바로 즉시 보는 즉시 축소를 해주시라는 뜻이고, 증소는 느리게 해놨어요. 이거 증소할 때 지금 증소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늦춰가지고 벌이 많이 확보됐을 때 증소를 해주라는 그런 의미로서 축소는 빠르게, 증소는 느리게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축소는 과감하게, 증소는 신중을 해야 함을 잊지 말자. 요겁니다. 증소는 출방이 이루어지고 벌의 개체수가 늘어나 격립한 뒤쪽까지 벌이 한 매 정도 넘어간 경우, 혹은 여왕벌이 격립한 뒤쪽의 예비 소비의 산란을 시작한 경우에 시행한다. 증소 시 유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증소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벌통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자, 벌통이 이렇게 있어요. 자, 삼매벌이 꽉 차 있다. 사양기나 격리판, 요거는 사양기 혹은 격리판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1, 2, 3 소비가 3개 있다고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고 지금쯤 아마 미리 이쪽 뒤편에 예비 소비입니다. 예비 소비로서 공소비를 하나, 식량이 조금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비 소비로서 하나 넣고 격리판을 딱 이렇게 막아놔야 됩니다. 요거는 증소가 아니에요. 그냥 예비 소비 넣어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벌이 여기서 산란 쫙 다 하고 보는 것은 더 이상 산란할 곳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뒤쪽에 나와서 산란하게끔 예비 소비를 하나 넣어준 겁니다. 근데 벌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이후 있다가 보니까 이쪽 내검을 해버려 여기에 벌이 꽉 붙어있고 여기까지 벌이 막 넘어와 있다. 그래서 이 예비 소비를 한번 빼봐야 됩니다. 딱 들어보니까 산란이 되어 있다. 그때 이 안쪽으로 넣어주는 것을 증소라고 합니다. 예비 소비에 한 장 넣어놓은 게 증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행위를 증소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비 소비에 초보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여기에 벌이 몇 마리 붙어 있으면은 그냥 바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서 아까 여기에 증소는 느리게 하라 그러는 거죠. 여기에 예비 소비에 산란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뒤쪽에 벌들이 한 2매 정도 꽉 이렇게 붙어 있거나 했을 때 증소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안전하다. 만약 여기에 예비 소비에 벌이 한 주먹 정도 붙어 있는 걸 넣어주시게 되면은 오히려 증소가 더 늦어집니다. 그런 걸 잘 하시고 여유 있게. 그래서 축소는 빠르게, 증소는 느리게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증소. 이때는 꼭 공소비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식량을 많이 주면 지금 벌집을 지으면서 소초광을 넣어줘도 벌집을 지으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벌집을 그렇게 잘 짓지 않습니다. 그런 계절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초광을 넣어주는 4월 달에 벚꽃이 필 때는 소초광을 넣어줘서 예비 소비를 소비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소초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언제? 벚꽃 필 무렵에. 그때는 지금보다 외기 온도도 좋고
화음도 많이 들어오고 꿀도 생산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왕성하게 벌집을 짓기 잘합니다. 그래서 새집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또 새집을 짓게 되면은 지으면서 바로 산란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질병도 예방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일석삼조에 우리가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소초광을 하는데 지금은 첫 번째는 공소비로서 넣어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걸 이쪽 안쪽으로 넣어줬어. 그럼 이 자리에다가 4월달이다. 그럼 꽃이 핀다 그러면 여기다 바로 다음에 소초광을 하나 넣어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자 지금 했던 거 예비소비를 하나 먼저 하나 넣어줬어. 여기 4번이야. 그죠? 또 딱 갈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소초광을 하나 넣고 소초광 넣고 경기판을 딱 막아줍니다. 그죠? 경기판 막아줍니다. 그러면은 이 예비소비에 먹거리가 좋다면은 예비소비에 이 넣어주는 소초광이 와서 벌집을 잘 지을 겁니다. 그때 바로 또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소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1월달부터 박종규 양봉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쉴 수 없이 이렇게 따박따박 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의 올해 금년까지 하면 극 4년째, 5년째 우리가 지금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실패를 보면서 계속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하시면요. 안 되죠. 그렇게 실패했으면 그 방법은 그만두고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걸 반복하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지금 계속 5년째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각 농가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챙겨서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증소 곧 이제 증소가 한번 하신 분이 저쪽 남쪽에서는 증소를 한번 했을 겁니다. 지금 이쪽 중부 내륙 이쪽에는 아직까지 증소를 안 하거나 곧 증소를 해야 될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보온제 제거를 해놓습니다. 제거. 아직까지 밤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벌이 늘어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밤에는 보온을 아주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낮에는 걷어주고 밤에는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쯤 이걸 보온제를 다 걷어야 되느냐. 내 지역에 따라서 물론 다른데 벌이 증소해가지고 약 5매 정도 5매 정도 넉넉하게 확보됐으면 그때는 자생적으로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밤에도 약간 온도가 내려가더라도 저끼리 모여서 열을 내서 보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러나 5매 이상 늘어날 때까지는 보온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구분 없이 나는 남쪽에 있다 할지라도 산간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밤에 춥다 이렇게 되면은 보온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남이 뭐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은 탄력성 있게 좀 해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온제 제거 지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낮 온도에 비교해서 해주시지 말고 밤 온도를 기준으로 하라. 그래서 낮에는 앞에 좀 걷어주고 그 뜨거운 햇빛 그 열기가 벌통 내부로 전달이 되면은 훨씬 더 벌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밤에는 또 덮어주고 한 며칠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보온제 제거는 무리하게 하지 마라. 해 주더라도요. 나중에 4월달에 이제 5매가 돼서 보온제를 제거하더라도 내부 보온제는 그대로 두십시오. 외부만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 덥지 않을까? 천만에요. 안에 내부 보온제 개표 그 위에 보온제 덮어놓은 거 그거는 여름에 두셔도 더 시원합니다. 여러분 천장이 두꺼울수록 더 시원하죠. 보온제라 그러니까 마치 이 소재가 열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열기도 막아주고 찬기운도 막아주고 다 막아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안에서 올라가는 밖으로 나가는 열기를 또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보온제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잘 하시고 보온제도 적절한 시기에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들면서 자극 사양을 했습니다. 자극 사양. 이제 늦게 깨우신 분들은 지금 자극 사양 첫 번째 할 시기가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릴 때 봄보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30일에서 35일 이후 지난 다음에 사양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 전에 하게 되면은 지금 식량이 꽉 있는데 거기다 사양을 하게 되면은 이걸 물에다가 빈 소방에다가 저장을 하다가 보니까
산란 공간, 즉 산란 영역이 줄어들어서 벌을 생산을 많이 할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 달 후 지나니까 그 안에 많이 꿀을 저장해서 많이 소비를 하고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산란을 이제 지금부터 왕성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판 출방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자극 사양을 해줘라. 이런 뜻으로 설명드렸죠.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지금도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때도 사양을 할 때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자극이에요. 조금 해야 된다. 조금. 한 호흡, 두 호흡. 이렇게 조금 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극 사양이에요. 안에 뭐 식량이 없다. 그러면 식량이 될 정도로 조금 더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예비 꿀장이 있으면 예비 꿀장을 넣어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자극 사양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거 어차피 줄 건데 말이야. 비닐봉지에다가 하시는 분들 막 배구 공만하게 넣어가지고 주는데 그건 무리예요. 그러면 벌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다. 그건 자극 사양이 안 되는 거예요. 벌만 고생시키는 겁니다. 왜? 그걸 물에다가 식량을 만들려고 그러면 밤새도록 환풍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벌이 빨리 늙어버립니다. 그것이 충감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은 지금 있는 벌은 절대로 노동을 시키면 안 됩니다. 설탕물을 저장하고 환풍 작업을 하는 게 그것이 가장 큰 노동 중의 노동입니다. 그런 벌이 빨리 노화 현상이 빨리 오다 보니까 벌의 개체수 줄어들면은 본벌이 그만큼 늘어나는 속도가 늦거나 아니면은 제자리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극 사용 이것도 좀 조심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거 아시고 소량으로 해서 한 5일 간격,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조금씩 해주시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된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 하는 방법은 비닐봉지 사용도 좋고 자동으로 하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 타이머를 달아서 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재 사용을 금지해라. 약재 사용 금지. 아니 지금 웅해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봄벌이 시작하고 난 이후에 절대로 약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약재 안 하면은 나는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씩 약을 해도 웅해가 나왔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약을 하지 마라. 그러면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숯벌집, 우리 수벌인데 숯벌집 강하게 하고 있어요. 숯벌집, 즉 숯벌방을 이용해서 응애를 유인해라. 숯벌방으로. 숯벌방을 유인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숯벌집이 다 봉개가 됐을 때 그 집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숯벌집을 어떻게 짓느냐? 요즘 이제 숯벌 소초광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사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 돈 들어가는 게 싫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존 그 소비 좀 못 쓰는 소비 그런 걸 가지고 반을 딱 자르세요. 반을. 자, 한 그림을 그려볼까요? 소비가 이래 있어. 소비가 이래 있으면 반을 잘라버려. 잘라내버려. 이 공간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소비를 여러분들 이 벌통 안에다 넣습니다. 어디에? 가운데 넣어줘요. 가운데. 자, 이걸 이제 다시 이걸 이제 우리가 증소를 해서 한 3회까지 5회까지 증소했다고 보고요. 딱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3회, 5회 이렇게 됐어. 그럼 4월달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비를 어디에 넣느냐? 바로 가운데. 이렇게 잘라가 넣어주든지 숯벌 그 소초광이 원래 나오는 거 그걸 항상 가운데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내가 때 보시면 한 번 넣고 나서 거의 한 16일 이 정도 되면은 숯불방을 지어가지고 봉개를 할 겁니다. 그때 봉개했을 때 그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가지고 뭐 태워버리거나 뭐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얼려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이걸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숯불방이니까. 유인했다 그랬는데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 숯불방을 한번 까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그냥 넣어놓지 말고 그것도 하나 체험해 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숯불방에 진드기가 유인돼서 잡히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3달, 4월달, 5월달에는 진드기 개체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개체수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약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약을 하시게 되면요, 한창 산란과 육아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떤 약이든지 하시면은 약의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친환경 약이라고 하는 개미산, 옥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벌은 우리 자기 곤충이잖아요. 우리 농약 같은 거 갖다 막 들어보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산란이 자꾸 늦어지는 거야. 그런 거를 약해라는 걸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약해라고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소문 앞에 와서 한 대 빠그로 죽어야지, 아, 이거 약의 피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요. 약의 피해로 인해서 난산이 되는지 사산이 되는지 이걸 몰라요. 약을 치게 되면요, 애벌레에게 약이 묻게 되면 그 파내버립니다. 못 자랍니다. 그걸 우리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벌들도 약에 중독이 돼서 수명이 짧아지거나 면역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약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숯불방을 위해서 개체수만 낮춰주게 되면은, 개체수만 자꾸 낮춰주게 되면은 100마리 뜨면 50마리 잡았어. 또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럼 50마리 또 잡았어. 개체수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응애가 많이 안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럼 언제 잡느냐? 바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아가시아 꿀을 채민하고 난 직후 바로 그때 약을 해라. 그걸 또 그때 가서 또 어떤 약을 해야 되는지, 또 약은 어떻게 하는지 다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월 달이니까 3, 4, 5월 달에는 절대 약을 하지 마라. 여러분들 안 하고 배기겠어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4번씩 계속 해왔는데 이건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만약 그렇게 우려가 되면요, 여러분들 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몇 통 가지고 체험을 해보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약재를 좀 주의해라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벌통을 너무 빈번하게 열지 마라. 저는 본번을 한번 시작하고 난 이후에 30일에 32, 35일 이후에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기간은 뭐를 요구하느냐? 바로 한 번 정도 태어나고 난 이후에 열어봐라. 자극 사용도 그때 해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때 하면은 자극 사용도 하고 확인 내검도 하고 두 가지 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달 동안 안 열어보면은 벌통 안에서 말이야, 뭐 난장판 될 거 아니냐? 난장판 안 돼요. 오히려 더 벌들이 잘 산란을 잘하고 육아를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좀 느긋하게 좀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은 벌들 안에서 자랍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보험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줄 건 그거예요. 우리가 뭐 산란하고 우리가 육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벌이 95%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다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너무 극성적으로 여러분들 관리하시다 보니까 벌이 자꾸 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모든 것을 벌의 생리와 습성에 맞춰서 순리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 5가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3월 말과 3월 우리 하순 관리 여기 설명드리는데, 또 4월 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요거를 잘 고려하셔서 내가 있는 지역의 그 기후의 온도와 환경에 따라서 요거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고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는 거 따라서 한다, 이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걸 좀 더 삼가해 주시고 잘 해주시면은 이제 지금까지 벌이 죽지 않고 있다면은 앞으로 이제 잘 늘어난다. 왜? 외기 온도가 좋기 때문에 벌은 외기 온도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완전한 봄날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벌이 잘 자랄 겁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4월 초에 뵙겠습니다.